안녕하세요. 인생게임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게임에서 레벨을 올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초보 단계부터 하나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레벨을 먼저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파이프라인 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이프 이론이 아니고요. 파이프라인 이론. 자, 들어보시죠. 여기 두 명의 젊은 남자가 있습니다. 두 젊은이는 꿈도 많고 야심도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고 똑똑한 두 젊은이의 이름을 일단 저희는 편의상 A랑 B라고 할 거예요. 그들에겐 이제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그러던 그들에게 이제 기회가 드디어 생긴 거죠. 어떤 기회가 생겼냐면 물통을 옮기는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 둘의 일은 뭐 하는 거냐면 강가에 가서 물을 가득 채워서 물통을 옮기고 그 값을 받는 거예요. 물통을 옮길 때마다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들에겐 수익이 생긴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물통을 옮기면서 돈을 버니까 재밌겠죠? 여러분 처음 다 회사 들어가실 때 아니면 혹은 일 시작하실 때 아르바이트 시작하실 때 돈 받았던 걸 기억나시죠? 이 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통 옮길 때마다 돈 받으니까 이제 기분 좋잖아요. 돈이 생기고. 자, 이렇게 둘 다 즐겁게 일하던 어느 날 이제 A라는 친구가 떠올리게 된 겁니다. 뭘 떠올리게 되냐면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아픈 거예요. 아파서 물통을 옮기지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수익이 없어. 물통을 옮겨야 수익이 생기는데 물통을 옮기지 않으니까 나는 수익이 없는 거야.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A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은 젊고 건강하니까 물통을 옮길 수 있을 텐데 내가 나이가 들거나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때는 수익을 얻을 수 없을 텐데? 바로 이 생각 때문에 A가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A는 어떻게 하면 강가에서 물을 쉽게 옮겨올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런 반면 B는 이제 물통을 옮겨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기쁘죠. 그래서 뭐 당나귀도 사고 집도 사고 술도 마시고 뭐 옷도 사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의 욕심이란 게 계속 생겨요. 그죠? 그래서 B는 당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물통을 더 빨리 많이 옮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물통을 더 이제 내가 돈 더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물통을 더 많이 옮기지? 물통을 더 빨리 옮기지? 그래서 얘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빨리 하는 거야. 그죠? 예를 들면은 뭐 1시간에 한 통 옮겼으면 1시간에 2통 옮기려고 더 뛰기 시작하고 더 자기 힘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B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구분되시죠? A는 파이프라인을 구상할 생각을 하고 B는 자기 몸을 이용해서 더 빨리 물통을 옮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A는 이제 자신의 파이프라인 구성을 B에게 설명을 해요. 하지만 B는 코웃음을 칩니다. 야, 몇 통만 옮겨도 이렇게 돈을 벌고 새 것들을 살 수 있어. 파이프라인? 그런 걸 언제 만들어? 한 달이면 소를 한 마리 사고 6개월이면 새로 오두막도 이제 장만하고 이거 이 마을에서 제일 좋은 일자리야. 주말이면 쉬지. 1년에 유급 휴가도 2주나 되지. 2주나 주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파이프라인 같은 소리는 집어치워.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이제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디서 여러분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이거 읽은 지 꽤 됐는데 아무튼 이거 어디서 되게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저는 이거 지인들 가끔 만나면 이 B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B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걸 하니? 아니면 그것도 뭐 되는 사람만 되는 거라느니? 뭐 등등등. 아무튼 어찌됐든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A는 물러서지 않고 일부 시간에는 이제 물통을 옮기고 일부 시간은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계획을 이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B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물통을 날르기 시작해요. 그로 인해 번 돈을 가시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A에 대해 이제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욜로 하는 친구들이 이제 되게 멋있는 척 하면서 막 되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막 투자 이런 거 하는 애들 보면은 어때 머리 아프다. 쟤는 왜 저렇게 사냐 약간 비웃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 성향이. B가 이제 번 돈으로 막 좋은 오두막집에 새로 산 당나귀 자랑하고 술집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술 한 잔씩 돌릴 때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막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이 시간에 A는 파이프라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작업. 진척도 없고 너무나도 힘들어 보여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뭐 유튜브를 시작한다거나 뭐 하려고 그러면은 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될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러나 A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작업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조금씩 한 발 한 발.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니까 그 앞에 안 보이던 파이프라인 작업도 반 정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B는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더 잦아진 물통 나르기로 이제 몸에 많은 잔병이 생겨요. 어깨가 휘고 다리도 이제 아파서 제대로 좀 걷기도 힘들고 자연히 이제 물통을 나를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동안 지출하는 생활비가 올라갔잖아요. 생활비는 올라갔는데 수익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물통을 못 나르니까 예전만큼 젊었을 때만큼.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B에게 환호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술을 사주고 이래야 환호를 하는데 수익이 점점 줄어드는데 술을 어떻게 사. 심지어 아픈 글을 비웃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B는 평생 동안 물통만 날라야 되는 자신의 신세를 저주하기 시작해요. 좀 슬프죠. 조금 더 시간이 흐르자 A는 이제 파이프라인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파이프라인에서 물이 연결되니까 이제 마을로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이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고 마을이 잘 되니까 막 마을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번창하기 시작해요. 마을 사람들은 이거를 기적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면서 A를 거의 영웅 취급합니다. 그리고 A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물이 그냥 계속 들어오니까 잠을 자도 휴가를 가도 계속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B는 그 시기에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물통 나르는 일에서 해임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마을의 다른 젊은이로 교체가 돼요. 저 조금 이거 여러분 너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인데 좀 얘기하면서도 좀 슬프네요. 이거 참 이 이야기가 나온 지 되게 오래됐는데도 현실에도 전혀 틀릴 게 없네. 아무튼 그래서 A가 이제 B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A가 이제 B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자네한테 자랑하러 온 게 아니다. 그동안 파이프라인을 만드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한번 만들어 보니까 그 경험 덕분에 나는 더 빨리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됐어. 내 꿈은 이제 전 세계에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곳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거야. 지금부터 내 꿈이 시작되는 건데 자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나 해서 B에게 얘기를 하니까 B도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A의 파이프라인을. 그래서 B는 A를 따라서 두 번째 파이프라인을 같이 만들고 세 번째를 만들고 이제 전 세계 파이프라인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험이 쌓이니까 속도는 점점 늘어나고 품질도 좋아지겠죠. 파이프라인이 생김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생활은 훨씬 더 편리해지고 A와 B한테는 수익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인생을 즐기고 꿈을 이루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즐기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고 보람을 얻고 수익은 수익대로 얻고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이런 생활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시골을 여행하던 중에 이제 물을 옮기는 젊은이들을 발견해요. 어릴 때 젊었을 때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A와 B는 그들한테 파이프라인 이론을 설명을 해주면서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막 환호하면서 배우려고 하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이면서 이 파이프라인 이론 자체를 뭐하냐면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의 핑계는 시간이 없어요. 아는 사람 중에 누구누구가 뭐 지인의 친구의 친척이 누가 만들다가 실패했대요. 저는 평생 물 옮기고 살았어요. 제가 하던 방식대로 할래요. 귀찮고요. 파이프라인도 이제 사양산업이라던데요.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다 했대요. 등등 이런 핑계를 이제 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물통을 나르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 그리고 파이프라인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깨닫는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파이프라인 우화 이야기를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뭐 현재 시대에도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참 뼈 찌르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이야기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마지막 핑계를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단계나 금융사기에서 툭하면 이제 들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 파이프라인 우화랑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칼을 요리사한테 맡기면 아시죠? 멋진 음식을 만들어내지만 좀 문제 있는 사람한테 맡기면 위험한 도구가 되듯이 이 이야기도 안 좋은 방향, 안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시는 게 좋고, 그것 때문에 약간 이 이야기를 혐오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서 판단을 하시고, 아무튼 이 파이프라인은 실제로 우화에나 나오는 환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현 시대에도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많이 있잖아요. 부동산, 주식, 채권, 유튜브, 블로그, 사업. 우리 도처엔 이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물통은 월급을 상징해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노후를 생각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생활을 비유한 게 앞서 나왔던 인물 중에 B를 나타냅니다. 약간 요즘 욜로 하면서 약간 그런 거 생각이 나죠. 파이프라인은 자산, 돈,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을 의미합니다. 한번 이렇게 놓으면은 내가 이제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당장의 생활을 넘어서 새로운 사업을 일궈낸 모습을 비유한 게 A입니다. 자본주의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누가 되어야 할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게임에서 레벨을 올리려면 지금 당장 작은 파이프라인부터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파이프라인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시면 이 파이프라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거, 파이프라인 작은 거라도 만들어 보자.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